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 시제들 한번 오랜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가 제대로 좀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두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뭐 주식은 주식대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가를 봤을 때왜 시제는 이런 모습일까? 다른 종목은 그래도 조금 상승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이던 아니면 뭐 상승했다 빠지던 상승을 못했던 종목이던 상관없이 코로나라는 재료는 분명히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젠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을 매수할 가치가 있죠. 그건 기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를 매매하는 데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시각을 좀 달리 보셔야 되고 매매는 매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면 우리가 주식에서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냥 지금 이 코로나 관련주를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자 제가 이제 안 좋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나중에 20만 원이 가던 30만 원을 가던 이렇게 가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뺐다가 이렇게 갈 때 과연 갈지 안 갈지도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만 가더라도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이렇게 그냥 빠지더라도 안 가는 안 간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홀딩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시즌에 대해서 지금 수급을 보면 다시 이 개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전에 또 그랬지만 이 프로그램 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처럼 지금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자리를 이탈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 얘기지 우리는 뭐 프로그램 따라갈 필요가 없죠. 프로그램만 따라가면 누구나 수익 다 보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개인의 수급만 볼 것도 아니고 기관 외인 다 한번 얘네는 왜 매수하고 얘네는 왜 매도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기술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를 지켜줬죠. 한번 지켜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면 자 조금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전체적인 걸 축소한 거고 이거는 확대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1차적인 이 반등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맞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차적인 부분에서 과연 여기가 적용이 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이탈을 했다든지 주봉상이라든지 뭐 월봉상에 큰 그림을 한번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큰 그림을 보는 이유가 주가의 움직임, 캔들, 거래량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한 달이 지나는 중반이 넘어가는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간 거래수가 더 많죠.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이 시간 이후 내일부터 거래량이 는다라고 하면 모를까? 평균치로 따진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이때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적은 것까지는 상관없다. 근데 이게 거래량이 이것보다 적은 상태에서 하방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빠진다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뺀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적은 상태다 하더라도 많은 물량이다라는 거죠. 매도 물량이. 그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자리, 저항 쉽게 돌파가 못 나오죠. 꼬리상이 올라갔던 모습으로 가지고서는 이게 돌파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항입니다.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안착이 안 됐죠. 네,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모습이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이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서 저항이 생겼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5선이 이렇게 나왔지만 꼬리를 빼고 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종가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5선에 대한 부분이 저항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금 보면 저항이다. 이동평균선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자리도 저항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 저항이다라고 하면 지켜줘야 할 게 뭐죠? 당연히 지지죠.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면 지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빠졌을 때 다시 복구가 되겠느냐? 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일봉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모습을 보면 일단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평선에 대한 부분, 자, 여기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5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자리, 21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자리, 21선보다도 저는 제 개인적인 캔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자리 적용이 됐죠. 그럼 과연 이건 뭐냐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빨강, 자 20선, 검정 5선 정확하게 지지를 해줬던 이 모양인데 이 지지를 해줬던 이 모양에서 이탈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방 아니냐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석입니다. 그 분석이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안다라고 하면 주가가 무조건 빠진다. 그러면 다 손절 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겠죠.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시즌이라는 종목이 개인의 수급이 많다. 이것도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급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즌이 개인의 수급이 많고 개인이 보는 자리를 이탈시켰다. 이 정도는 버틸만 하다. 그런데 밑으로 빠지면 안 되겠다. 손절 치겠죠. 그럼 여기에서 무슨 싸움이 나느냐, 누가 먼저 손절을 빨리 치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자리가 이탈된다든지 이거를 이제 단순히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남보다도 좀 빨리 알아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낸다라는 것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에서 그럼 여기서 대응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이 자리가 무너지면 저는 자 일단은 이 자리가 깨지죠. 깨지고 나서 이렇게 바로 들어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개인에 대한 수급을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이 라인을 보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보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프로그램 쪽에서도 확인이 될 것이고 외인들도 이걸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뭐냐? 그럼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평선 빠지면 매도한다고 했던 얘기는 뭐고 이건 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라고 해서 이평선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냥 이 통째로 여기를 봤을 때 저점이다. 아니면 괜찮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있다. 그런 이슈 때문에 빠져도 그냥 매수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저항, 지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서 빠지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냥 이 내용 가지고서는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물량들이 받아주면서 어떻게 빠진다. 그러면 중요한 사람들, 뭐 좀 자금이 큰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인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매도 물량을 자 만약에 사인을 준다. 아니면 누가 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강한 음봉이 하나하나 생길 겁니다. 그럼 이걸 인식을 하는 사람들 따라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리.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심 자체가 여기로 옮겨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옮겨질 수 있어요가 아닙니다. 옮겨졌다라고 제가 딱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면 저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도 뭐냐면 여기도 저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가 저항이 생기잖아요. 저항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지 라인도 중요해요. 하지만 저항도 중요합니다. 이 저항이라는 데를 몇 번 두드린다든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조금씩이라도 매도를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매도짜리라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여기가 밀리면 매도 물량이 나온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제는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내일 만약에 시장에 의해서 밀리던 뭐 때문에 밀리던 밀렸다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밀리면 안 좋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빠지는데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내일 만약에 밀린다. 뭐 개파라기 시작하던 뭐 어떻게 되던 밀리면 좋지 않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또 저도 제가 뭐 욕먹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빠지고 나서 상한가 간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괜히 저 원망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러한 내용, 나중에 뭐 이런 상한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그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빠지면 전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